네, 어느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떡볶이랑 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이때, 3명이 떡볶이 한 접시, 4명이 김밥 한 접시를 먹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오해를 부르는 국어를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 같으면 세 명마다 떡볶이 한 접시씩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접시씩 먹었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네 명마다 김밥을 한 접시씩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사실은 물음표가 처음 읽고서 멍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직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도대체 내가 생각한 것 중에 뭐로 생각해야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하다가 아, 이쪽이 낫겠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세 명마다 떡볶이를 한 접시씩 시켜서 먹었어. 그 학급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학급이라는 건 뭐 일반이면 일반, 이반이면 이반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고요. 뭐 학교에 1학, 2, 3, 4반이 있어서 다 같이 1, 2, 3, 4반 학생들이 몰려가 가지고 뭐 누구는 떡볶이 먹고 누구는 김밥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반이면 1반, 2반이면 하나 골라서 갔다 요런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은 학생의 수나 김밥을 먹은 학생의 수는 고정적인 거죠. 떡볶이 먹은 사람이 다르고 뭐 김밥을 먹은 사람이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어, 그 이제 좀 그 부분은 명쾌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마다 떡볶이를 한 접시씩 시켜서 먹은 거고요. 네 사람마다 김밥을 한 접시씩 시켜서 먹은 것이랍니다. 떡볶이를 전부 몇 접시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명이 모여서 한 접시를 먹잖아요. 그럼 여섯 명이 모였으면 두 접시를 시켜서 먹어야 했겠죠. 9명이 있으면 세 접시를 시켜서 먹었어야 하겠죠. 근데 학생 수가 지금 6명인지 9명인지 그걸 잘 몰라요. 세 사람씩 모여서 딱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3의 배수의 학생 수가 있다라는 거는 대강 짐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사람씩 딱 끊어가지고 떡볶이가 딱 한 접시씩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x 사람이면 x 접시에 떡볶이를 먹었겠죠. 근데 잘 모르니까 x 접시에 떡볶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3x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 예상하고 세 접시에 떡볶이를 시켜 먹었을 경우에는 3 곱하기 3에 있었을 거라 예상하겠습니다. 근데 떡볶이를 3명마다 한 접시씩 x 접시 먹었을 경우에 한 3x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라고 예측해 보고요. 4명이 모이면 김밥을 한 접시씩, 김밥 한 접시를 시켜서 먹고 끝났으면 4사람이 있었단 얘기겠죠. 김밥을 2접시를 시켰다면 4 곱하기 2, 8명이 있어서 2접시를 시켜가지고 4명마다 하나씩 이제 김밥을 먹었겠죠. 김밥을 3접시를 시켰었으면 4 곱하기 3이 12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부 김밥을 몇 접시를 시켜 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Y 접시를 시켜서 김밥을 다 먹을 수 있었으면 거긴 4 곱하기 Y 사람이 있었을 거다 예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바로 어느 학급의 모든 학생이란 말이죠. 학급. 어느 학급이란 정해진 거예요. 뭐 이제 김밥을 먹은 건 일반이고 떡볶이를 먹은 건 일반, 김밥을 먹은 건 2반 애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어느 학급이란 그러니까 분식점에 간 사람들이 일반 애들은 떡볶이를 먹고 2반 애들은 김밥을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 애들이 떡볶이를 먹은 거고 또 일반 애들이 김밥도 같이 먹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학급 하나가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반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 문제는 좀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문제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럼 국어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지은이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내서 이렇게 못하게 그러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그럼 의도가 뭐겠니? 라고 한번 다시 이제 반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헷갈리게 썼더라도 지은이의 의도를 좋게 생각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 시험 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읽고 오해가 될 만한 말을 해놓고 잘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뭐 감점을 시킨다? 이거는 좀 정당하진 않은 거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해서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 뜻이군요.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글로 나와 버리면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우리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왜 3x와 4y가 똑같냐 하면 이게 한 학급의 학생 수인데요. 그 학급이 떡볶이를 먹은 반은 일반이고 뭐 김밥을 먹은 반은 이반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학급이 선택이 돼서 이제 분식점으로 다 같이 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떡볶이도 먹었고 또 그 사람들이 김밥도 먹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김밥을 먹었다고 생각한 학생 수나 떡볶이를 먹었다고 생각한 학생 수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다 먹은 거니까 빠짐없이 먹었기 때문에 일반 학생의 50명 중에 한 30명은 떡볶이를 먹고 20명은 안 먹었다. 또 한 40명은 김밥을 먹고 뭐 한 10명은 안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네, 이건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국어를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는 좀 며칠에 걸쳐서 천천히 이해를 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아무튼 그 고민의 기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